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림 영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한 번도 제 소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전에 공부했던 것과 합치면 근 20년 이상을 영어를 늘 접하면서 살아왔는데 영어는 저에게 아직도 너무나 힘든 언어예요. 이처럼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사실 완벽해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20여 년간 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시행착오, trial and error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학습 관련 팁스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우선 동영상 아주 짧은 거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But with language, to use a musical term, even as a baby, you're jamming with professionals all the time, to the point that you don't even know you're a beginner. No one says, I can't talk to you until you got to go over there. When you're older, then I can speak to you. 빅터 우튼이라는 분인데요. 베이시스트예요. 이 양반이 음악가의 관점에서 또는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왜 음악을 우리가 어린 시절 모국어를 배우듯이 배우지 못하느냐 이런 논지의 그 강연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보다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언어를 음악처럼 배운다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learning English like learning music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 어떤 상상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뮤지션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죠. 엄청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학습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원어민의 모습이죠. We the people give it meaning with our participation and with the choices that we make. Every volunteer who knocked on doors, every young person who cast, you are the best supporters and organizers anybody could ever hope for, and I will be forever grateful.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치 음악가라면 태어났을 때부터 음악 환경에 아예 노출된 음악으로 소통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썼으니까요. 그죠?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환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처럼 말하고 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포린 랭귀지에서 인터내셔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The category has a new name now from Best Foreign Language to Best International Feature Film. I'm so happy to be its first recipient under the new name. 영어를 우리가 음악에 비유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퍼포먼스에 필요한 요소들, 필수 요소들을 아주 균형감 있게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수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일까요? 소위 우리가 언어의 4대 영역이라 하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우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보죠. 듣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주자 지망생이고 연주자 지망생으로서 음악을 듣는 건 너무나 필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어라는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듣기에 실제로 열심히 해본 경험치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자문을 해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듯이 영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소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면서 듣고 그 내용 때문에 내가 감흥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사실 그런 경험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외국어를 듣고 어떤 감동 내지는 감흥이 있을 때는 그것을 똑같은 내용을 모국어로 듣고 했을 때의 어떤 감흥과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듣기를 경험해 보는 거 이게 저는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가 있겠죠. 연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주자가
실제로 스스로 연주를 해보지 않으면서 연주가가 될 수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생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내가 소리를 내면서 보낸 시간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 어떤 분은 난 한 1000시간 될걸? 또 어떤 분은 한 100시간? 소리 연습에 내가 쓴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총량이 절대적으로 차지 않으면 당연히 말하기는 요원한 겁니다. 이건 마치 연주를 안 해본 사람이 연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읽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죠? 말을 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어법에 대해서 예민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죠? 즉 읽기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말하기건 쓰기든 간에 이걸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지식, 뭐 문법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쓰기를 음악에 비유하자면 작곡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지는 악보를 적어보는 연습이고요. 읽기가 악보를 파악하는 연습이라면 말이죠. 악보를 쓱 적고 우리가 작곡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음악가로서는 정말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쓰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어라는 언어에 관련된 지식과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 지적 능력이 모든 게 총합으로 투여되는 것이 쓰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쓰기를 하셔야만 말을 할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어법이나 문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영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원어민들도, 영어 원어민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원어민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또 해야 되는 학습의 범주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리라는 차원에서의 발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음정과 박자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노래를 해요. 우리 듣는 사람은 어떻죠? 음치가 노래하면 우리는 상당히 괴롭잖아요. 아래 함께 있어 고삼 요걸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소리를 내버립니다. pronunciation, enunciation, intonation 뭐 여러 가지 소리와 관련된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그 언어를 막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마치 이것은 음치의 노래를 듣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위 범주로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는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문법이 있어요. 뭐 통칭 우리가 그래머라고 얘기하는 건데 좀 더 확장적으로 보면 이거는 영어라는 언어의 질서에 대한 글쎄요 학습이에요.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악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악보를 적는 거 또는 작곡을 하는 거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데 악보를 읽기를 하려면 보려면 일단 그 질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휘와 표현들을 인위적으로 외우려고 연습은 하셔야 돼요. 이건 마치 음악으로 치자면 좋은 멜로디를 따로 따서 여러분들이 손에 익히고 몸에 익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그냥 패턴 연습이라고 편의상 통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죠. 음악에 비유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스케일 연습과 같은 거죠. 언어에도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자꾸 입에 붙이고 응용하는 연습,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He was busy dealing with his customers. Deal with somebody. 뭐 이런 거는 어휘라든가 표현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somebody is busy doing. 물론 문법적으로는 이게 doing이 분사로 보고 부사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만 패턴으로 본다면 somebody is busy doing.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그 패턴을 익히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영어로 응용을 해서 내가 체득을 하는 과정, 이런 훈련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언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상상한 만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는 힘 내지는 이런 훈련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늘의 취지는 우리가 음악을 배우는 것처럼 언어를 배우면, 영어를 배우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음악가 지망생이 무대에서 멋진 연주를 하는 걸 상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무대에서 내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름 유창하게 영어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기본기를 다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그 영역별로 나눠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